매년 가을이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이 집필하는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앞두고 트렌드 코리아 2025가 벌써 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제시한 키워드는 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8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었습니다. 2022년은 나노사회, 2023년은 평균 실종, 2024년은 분초사회가 그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는 작은 미세한 변화에 주목을 합니다. 대표 키워드는 잡식성이라는 뜻의 옴니보어입니다. 2025년을 전망하려면 2024년부터 결산을 해야 되겠죠. 트렌드 코리아 팀이 선정한 올해 10대 상품이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푸바오입니다. 국내 최초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판다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의 관계가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랜선 이모, 랜선 삼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푸바오에게는 용인 푸시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푸바오를 보러 용인 에버랜드를 찾은 관람객이 무려 540만 명에 달했습니다. 강철원 사육사의 책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푸바오 아리를 하는 이모, 삼촌이 많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S24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정보 처리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했습니다. 온디바이스는 서버나 클라우드 접속 없이 모바일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통역과 메시지 번역이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쇼폼 음원의 유행입니다. 쇼폼 음원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같은 쇼폼 콘텐츠를 위한 음악입니다. 2024년 4월 발매된 서희부의 마라탕 후루는 3일 만에 틱톡 뮤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디밴드 위아더 나잇의 티라미수 케이크는 올해 여름 한국 틱톡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티라미수 케이크가 티라미수케라고 들리는 바람에 공감에 서툰 MBTI의 T 유형을 표현하는 밈으로도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 상품은 일본 여행입니다. 100엔당 약 850원인 슈퍼엔저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 방문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이르면 2025년 4월부터 사전 입국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C커머스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 테무, 그리고 쉬인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C커머스 월간 이용자 수는 무려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쿠팡의 월간 이용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SNS에서는 4만 원으로 테무에서 가방 9개 사기, 15만 원에 봄옷 8벌 사기 같은 경험담이 쏟아졌습니다. 불황으로 소비자 지갑이 얇아지자 C커머스의 인기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튜브 진출도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유머를 앞세운 충주시 유튜브 충TV는 구독자 수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경남 양산시 유튜브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양산시 공공정보 제공 영상은 조회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은 미스트롯 3 출연자인 강하임 주임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임명해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 코레일 한국철도TV는 구독자가 448명에서 지금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곱 번째 상품은 다이소 화장품으로 불리는 저렴이 화장품입니다. 역시 불황의 한 트렌드입니다. 다이소는 2023년부터 뷰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는데 VT 리들샷 앰플 상품은 가격을 10분의 1 수준인 3,000원으로 낮춰 출시하자마자 곧바로 품절됐습니다. 여덟 번째 상품은 로컬 브랜드입니다. 독특한 지역성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가 지역 특산품을 순리하듯 쇼핑하면서 오픈런 행렬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빵순이와 빵돌이가 사랑하는 대전으로 와요. 대전 성심당은 이제 국내 베이커리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부산의 모모스 커피 역시 스페셜티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상품 구매를 넘어서
그 지역만의 특별한 정체성과 내러티브를 경험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욕구가 창출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입니다. 9번째는 스포츠 관람입니다. 국내 프로야구는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프로야구 관중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관객 증가는 2030 여성이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여성 관중 비율이 54.4%를 기록하면서 이미 남성을 앞섰습니다. 축구 A매치에서도 여성이 남성을 추월합니다. 2023년 한국과 튀니지의 A매치 경기에선 여성 관객 비율이 59%에 육박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니폼과 일상복을 매치에서 입는 블로커 패션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응원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여성 관객을 끌어들인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트렌드 상품은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저출생이 지속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도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올해 개편을 했습니다. 제도 사용이 가능한 자녀 나이는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로 확대됐고 적용 가능 기간 역시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었습니다. 1인당 상한액은 월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자녀 기준이 만 18세에서 만 12세로 4세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2025년의 10대 키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옴니보어 소비입니다. 옴니보어는 잡식성이라는 뜻과 함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파생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나이, 성별, 소득, 지역 같은 집단적 특성에 따라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어떤 상품은 10대만 소비한다는 식의 과거 마케팅 전략도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10대, 20대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틱톡 사용자의 20.1%가 50대 이상입니다. LG전자는 가격이 비싼 올레드 TV를 처음 선보일 때 부자나 중산층을 겨냥하기보다 화질에 민감한 게이머들을 타깃으로 설정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서도 생각은 각기 다릅니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세대 차이를 느끼느냐는 질문에 75.9%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구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느냐고 물었더니 사원들은 비슷한 직급의 사원들에게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이가 같다고 해서 공통점이 많거나 비슷한 유형의 소비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보화입니다. 아보화는 아주 보통의 하루,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큰 행복을 꿈꾸기보다 무탈한 하루에 만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보화는 행복의 과시로 변질된 소확행에 대한 필요이자 반발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퇴근할 때 오늘 하루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하루를 마감하는 이 간단한 단어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이 책은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해력입니다. 내게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고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이 가지는 힘이 바로 무해력입니다. 굳이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는 순수함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원포인트 업입니다. 전면적 혁신이나 큰 성장보다 작은 포인트 하나하나 쌓아서 자기 개발을 하려는 흐름을 일컫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취감을 쌓아가는 현상이 바로 원포인트 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불확실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히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는 작은 루틴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펭수가 했던 말, 누구나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더 잘하면 돼요가 바로 원포인트 업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토핑 경제입니다. 같은 피자 도우라도 토핑이 다르면 이름과 가격이 달라집니다. 토핑을 넣듯 고객이 원하는 작은 차이점을 쌓아가는 과정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 책은 진단을 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그라데이션 K입니다.
그라데이션은 보통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변해가는 색채의 변화를 말합니다. 한국 사회도 인구 이동성이 커지면서 한국적인 K 개념이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군의 자손이나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희박해졌습니다. 이민,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은 엄연히 다문화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세계화와 로컬화가 빠르게 섞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라데이션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2025년 7번째 키워드는 기후 감수성입니다. 바다에선 기후위기 영향으로 과거 많이 잡히던 고등어나 오징어가 사라진 대신 열대성 어종이 많이 잡힙니다. 한반도 중부에선 열대성 과일나무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기후 감수성은 뜨거워진 지구에서 살아남는 필수 덕목입니다. 8번째 키워드는 물성 매력입니다. VR, AR 같은 가상기술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비자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길 원합니다. 콘텐츠와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들은 체화된 물성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물성 매력에 더 이끌립니다. 9번째는 페이스테크입니다. 얼굴과 기술의 합성어인 페이스테크는 인간화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만나면 먼저 얼굴을 보는 것처럼 무생물인 기계에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페이스테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기술이 선택받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진화 전략입니다. 공진화는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상호 연결성이 높아질수록 업종은 물론 다른 산업과도 긴밀히 연계해야 공동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손을 잡고 애플은 오픈 AI에 투자를 합니다.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공진화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곧잘 대한민국과 일본을 비교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6,194달러로 일본보다 400달러가 많습니다. 가구당 순자산 역시 일본보다 3,500달러가 많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일본처럼 지키고 한 우물을 파야 성공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팩스와 도장을 여전히 쓰는 일본을 앞설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1980년대 엑스제팬의 노래를 듣는 젊은이가 많았다면 지금은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BTS 노래가 J-팝을 능가합니다. 이러한 역전의 배경엔 지킴과 바꿈의 문화가 있었다고 김난도 교수는 분석합니다. 김 교수는 또한 2025년에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시대라고 예측을 합니다. 급격한 성장 모멘텀이 없고 급박한 위기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정체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다 할 변곡점이 없는 시기에는 현재의 자잘한 움직임이 중요해집니다. 피자에 어떤 토핑을 하느냐가 매출을 결정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결국 장기 불황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뱀처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뱀처럼 껍질을 벗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늘 성장하지 않으면 바로 퇴보합니다. 내수부진과 불황장기화로 먹고 살기 힘든 고달픈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작은 힌트라도 얻게 되길 기대합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